그래서 이 리브라켓은 수학적으로 이제 x라는 벡터 필드와 y라는 벡터 필드를 인풋으로 주면 제3의 벡터 필드를 생산해내는 뭐 일종의 알고리즘인데요. 예. 방금 한 계산에서 이제 우변에서 차이만 뽑아내가지고 저 입실론 델타는 임의의 파라미터니까 생략하고, 예. 남은 것들을 가져오면 그게 벡터 필드가 되는데, 그러니까 리브라켓의 최종 결과가 되는데요. 예. 그래서 결과만 놓고 적으면 이렇게 되는데, 자, 아까 제가 좀 경계 경보를 올렸었죠. 저거 저렇게 계산해도 제너럴 코베리언스가 그러니까 제너럴 코베리언스, 즉 서로 다른 코디네이트를 옮겨 다닐 때 잘 정의가 된다는 사실이 유지가 되느냐? 예, 결과는 된다인데요. 이제 왜 되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, 물론 가장 무식한 방법은 그냥 이 오른쪽에 적은 이 익스프레션을 정의로 삼은 다음에, 예, 코디네이트 변환을 해보면 돼요. 대문자 x, 대문자 y, 그 다음에 이 괄호 안에 있는 편미분, 괄호 밖에 있는 편미분까지 다 자코비안이 어떻게 곱해지는지 알잖아요. 그래서 그 자코비안들이 서로 다 상쇄돼가지고 양쪽 좌표계 사이를 옮겨 다니는 일이 부드럽게 잘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거기서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자코비안에 한 번 더 미분이 걸리는 건데요. 예, 이 두 텀이 서로 마이너스 사인으로 그 차이를 내는 일을 하고 있고, 그렇기 때문에 그 자코비안에 미분 걸리는 텀이 캔슬이 돼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어지는데, 예, 그렇게 그냥 무식하게 계산에 의존하는 방식 말고 좀 더 그 원리적인 차원에서, 그리고 직관적이고 기하학적인 차원에서 좀 논의를 하자면, 예, 한 가지 포인트는 애초에 저 좌변에 있는 플로우들은, 예, 그 데피니션의 커넥션이나 뭐 매트릭 같은 게 전혀 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너럴 코베런스에 문제가 없었다고요. 예, 인티그럴 커브를 정의하는 미분 방정식이 제너럴 코베런스를 잘 만족한다는 사실을 처음에 얘기를 하고 시작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잘 정의된 것들을 뭐 테일러 전개를 해서 차이를 취하고 했다고 해서 잘 정의 안 된 양이 나오거나 그럴 리는 없다고요. 물론 계산 와중에 이제 뭐 어떤 텀은 유지하고 어떤 텀은 실수로 버리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겠지만, 예, 테일러 전개의 같은 오더만 잘 뽑아왔다는 걸 감안하면 우변에서도 문제가 안 생겨야 맞습니다. 예, 이 리브라켓의 제너럴 코베런스를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 하나는 뭐냐면, 예, 벡터 필드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벡터 필드와 그것들이 이루는 저 탄젠트 스페이스를 정의하는 방법으로 저 스칼라 펑션들에 작용하는 1차 미분 연산자들 뭐 그런 것들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그래서 이 리브라켓의 결과가 어떤 벡터 필드를 준다면, 예, 그게 이제 이 테스트 펑션에 어떤 미분한 값을 다시 스칼라 값을 돌려줘야 되는데, 예, 그 과정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. 어떤 테스트 펑션이 있을 때 한 번 미분하고 한 번 더 미분하고 x, y 순서 바꿔가지고 해서 그 차이를 낸다. 이런 식으로요. 그래서 이 f는 스칼라 함수고요. x랑 y는 벡터 필드지만, 예, 그러니까 저 x 또는 y가 방향 미분으로 어떤 함수에 작용을 해서 새로운 스칼라 함수를 준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몇 번을, 그러니까 벡터 필드 여러 개가 나와가지고 몇 번을 액트를 하더라도 결과는 스칼라 함수예요. 이 순서 바꾼 것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, 예, 이 순서 바꿔서 두 번 미분한 거의 차이도 역시 결과가 스칼라 함수가 잘 나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제너럴 코베리언스는 뭐 너무나도 당연히 아무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. 다만 이 두 번째 관점에서 덜 분명해지는 거는 최종 결과가 저 F에 관한 1차 미분으로 나온다는 사실이 덜 분명하죠. 왜냐하면 분명히 우변에는 미분이 두 번 들어가거든요. 근데 좌변이 주장하는 거는 이 리브라켓 결과 자체가 하나의 벡터 필드이기 때문에
F 입장에서 보면 미분이 한 번만 돼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요. 근데 뭐 대단한 마술이 있는 건 아니고 우변에 있는 두 텀이 서로 마이너스 사인으로 만나기 때문에 2차 미분은 각각의 텀에서 나올 수 있지만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고 1차 미분만 남는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죠. 자, 그래서 제너럴 코베리언스 문제는 결과적으로 없고요. 그래서 이 리브라켓은 분명히 벡터 필드 두 개를 주면 제3의 벡터 필드를 뱉어내는 일을 잘 하는 오퍼레이션인데 여기서도 강조해야 될 떠나기 전에 강조해야 될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이 오퍼레이션이 텐서는 아닙니다. 그러니까 텐서는 그냥 순전히 알지브레이크하게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지 텐서인데 그리고 거기에 스칼라 함수들을 곱해도 변함이 그러니까 그냥 리니어리티가 트리비얼하게 만족이 돼야 텐서인데 이 리브라켓도 중간에 그 오퍼레이션 내용 중에 미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x, y 중에 하나 예컨대 y에다가 어떤 스칼라 함수 f라는 걸 곱해가지고 다시 계산을 해보면 그냥 트리비얼하게 선형성을 만족시키는 텀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f라는 함수에 미분이 걸리는 이런 텀이 추가로 등장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 텀이 없었으면 리브라켓 자체가 텐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저 텀이 있기 때문에 텐서가 아닙니다. 근데 뭐 텐서 아니라고 큰 문제가 되느냐? 그렇진 않고요. 그냥 텐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 되고 뭐 이미 스스로 눈치챈 학생들도 있겠지만 텐서가 아닌 저 텀의 모양이 지난 시간에 정의한 커넥션 또는 코베리언트 디리버티브가 텐서가 아니라고 했을 때 나온 모양이랑 완전히 일치를 하죠. 그 두 텀의 모양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써먹을 겁니다. 오늘은 아니고 중간고사 이후에 토션 얘기할 때 써먹을 겁니다. 잠시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. 그 다음에 리브라켓이 만족하는 또 좀 특이한 그러니까 특이한 아무튼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성질이 하나 있는데 이름을 자코비 아이덴티티라고 부르고요. 일단 결과를 적어놓고 먼저 적어놓고 얘기를 좀 더 이어가자면 리브라켓을 그러니까 벡터 필드 3개가 있을 때 3개 중에 2개를 리브라켓을 먼저 취하고 나온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세 번째 벡터 필드랑 다시 한번 리브라켓을 취하는 오퍼레이션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총 3가지 종류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. 그것들을 이렇게 사이클릭하게 순서를 바꿔가면서 더블 브래켓을 취해서 다 더한 결과가 0이라는 게 저커비 아이덴티티가 얘기하는 겁니다. 저 증명 어떻게 하느냐? 뭐 증명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 테스트 펑션 f라는 걸 도입해서 리브라켓을 저렇게 2번 미분한 걸로 이해하는 저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그냥 3번 미분한 것들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거든요. 그래서 순서와 사인과 이런 것만 잘 따라가면 저쪽 위에서 얘기한 관점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증명은 굉장히 쉽게 됩니다. 그 물리 커리큘럼을 열심히 따라온 학생들은 저 자코비 아이덴티티를 다른 데서 본 적이 있죠. 양자역학에서 매트릭스들 내지는 오퍼레이터들 저 커뮤테이터 열심히 계산하고 뭐 하던 상황에서 자코비 아이덴티티를 확인해 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비슷한 대수적인 구조가 미분기하에서도 등장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양자역학을 알아야지 지금 이 얘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. 저 리브라켓을 떠나기 전에 이제 덧붙여야 될 얘기 하나는요. 아까 이제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 두 플로우가 커미트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, S만큼 진행하고 T만큼 진행한 거랑 T만큼 먼저 진행하고 S만큼 진행한 거랑 두 개가 서로 이제 만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였는데, 적어도
예, 적어도 2차원에서 보면 만약에 뭐 무슨 이유에서 두 개의 플로우가 커미트를 하면 이 S랑 T를 새로운 코디네이트로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. 그렇죠? 잘 만나면. 반면에 만나지 않으면 코디네이트로 잡는 게 좀 무리가 들죠. 왜냐면 같은 S, 같은 T 값을 줬는데 두 개 서로 다른 점이 대응이 됐으니까 그건 코디네이트로서의 좀 문제가 생기겠죠.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좀 더 엄밀하게 만들어서 수학적인 정리로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저 커뮤터티비티를 논한 저 X 벡터 필드와 S라는 파라미터, 그다음에 Y 벡터 필드와 T라는 파라미터들이 있었는데 저 S라는 T라는 파라미터를 새로운 코디네이트로 쓸 수 있느냐, 이제 커밋할 수 있느냐랑 직결되는 얘기인데 그거를 방금 정의한 리브라켓 기준으로 하면 적당한 영역을 주고 그 영역 내에서 모든 점에서 저 리브라켓이 0이면 S와 T를 새로운 코디네이트로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쓸 수 없다라는 if and only if 필요 충분 조건으로 정리가 그러니까 커뮤터티비티와 좌표를 쓸 수 있는지 여부가 연결된다라는 정리가 있습니다. 둘 중에 한쪽은 쉽죠. 저 그림이 그냥 바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. 그 역도 성립한다는 거는 조금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도 뭐 아주 심하게 어렵지는 않은 증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뭐 증명 자체가 이 수업의 주된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증명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확인해 보길 바라고요. 뭐 물리교과서에서 늘상 많이 하듯이 증명 대신에 예시 하나 정도 들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. 역시 2차원 평면에서 아까 플로우 하나에 대해서 벡터 필드로부터 플로우를 구체적으로 컨스트럭트하는 예시를 들었었는데 다시 좀 더 컴팩트한 노테이션으로 적자면 이게 플로우였어요. 이 플로우와 커뮤트하는 플로우 예를 저 대문자 Y를 하나 뭘 들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로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리브라켓의 정의에 입각해서 이 두 플로우가 커뮤트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. 간단한 미분 계산이고 커뮤트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방금 전에 얘기한 티어럼에 의해서 이 두 플로우에 해당되는 파라미터들, S와 T에 해당되는 파라미터들은 새로운 좌표가 될 수 있겠죠. 그렇죠?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극좌표 가지고 계산하는 걸 많이 해본 사람들이니까 새로울 것도 없는 좌표예요. 그냥 극좌표로 이걸 고스란히 바꾸잖아요. 그러면은 얘는 다름 아닌 그냥 파이 방향 미분이 나오고요. 얘는 R 방향 미분에 R 다시 곱한 놈이 나옵니다. 이거 뭐 굳이 다시 쓰자면 로그 R을 새로운 좌표로 잡았다라고 칠 수 있겠죠. 이것도 왼쪽도 좀 더 길게 풀어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. 그래서 두 개의 벡터 필드가 리브라켓 하에서 서로 커뮤트하면 그 두 서로 커뮤트하는 벡터 필드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플로우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들을 새로운 코디네이트로 쓸 수가 있고 이 극좌표와 직교좌표를 옮겨 다니는 작업을 그 예시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